TK가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정치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오늘은 두 청년 의원과 함께합니다.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총평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한 대표. 이제 진짜 대표가 됐습니다. 60%가 넘는 득표율을 선출이 됐는데요. 어떤 표심이 작용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뭐 당 내부부터. 네, 저는 사실 조금 이전과 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걸 좀 느꼈던 게 네. 당이 힘들 때마다 항상 새로운 인물을 찾았었고 그리고 또 기존 정치인이 아닌 무당선 또 신인 정치인이잖아요. 사실 네. 전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네. 결국은 우리 당에서 힘들 때마다 또 할 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사실 그게 당원들의 표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공당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당원들과 시민들의 바람이 투영이 되었다. 네. 저는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 중에 이제 위기의 상황 때마다 새로운 인물이 이제 투입이 된다. 그 전통이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투입된 인물이 버려지는 것도 전통이 될 것인가. 그것도 아주 그 주의 깊게 살펴볼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한동훈 이제 대표가 이제 지난 20일에 대구 북구 갑 지역에 왔어요. 국민의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과 단결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네, 다른 네. 데서도 하는 건데 대구 경북에 이제 날린 메시지를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은 변화의 갈망이 아주 큰 곳. 국민의힘도 변화의 갈망이 크고 전체도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의 시민들께서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변화의 갈망이 아주 크다. 저는 이 지점은 잘 짚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은 국민의힘 인선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 봤을 때 대구 경북이 어느 정도 패싱됐다.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하시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 대구 경북의 유쾌한 시그널은 아닐 것이다. 또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표율이 좀 낮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아니었던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투표율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정당인으로서 사실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사실 우리 당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나 네. 국민들한테 비춰졌던 모습들이 결국은 뭐 해도 똑같다, 변화는 없었다 이런 관점들을 계속 주다 보니까 투표를 한들 안 한들 이런 메시지를 사실 던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네.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던 이유는 그래도 우리 당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은 기존의 정치인이 아닌 신인 정치인, 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했다라는 부분의 메시지가 전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메시지를 좀 우리도 많이 받아들여서 네. 좀 이게 바뀔 수 있는 변화의 메토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이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분석한 기사들 가운데 가장 흥미롭게 봤던 네. 기사가 있어요. 정치에 무관심했던 40대에서 60대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강력하게 밀었다. 9만 위드훈이라는 이제 커뮤니티가 9만 명에 가까운 이제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 저관여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이게 어느 정도 연예인 팬덤 문화와 유사하다. 근데 네. 이게 국민의힘만의 또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뭐 상대가 흥분해서 몰아붙이면 역공을 통해 상황을 뒤집는 한동훈식 반문어법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서사 이런 것들이 이 위두훈이 주요했다. 저는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팬덤식의 정치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 네. 근데 왜냐하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불신 혹은 뭐 소통 창구의 하향 평준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미디어 접근성이 되게 향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필연적이긴 한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정치적 주체인 플레이어들이 편승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팬덤이라고 해서 사실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제 정치 그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나 응원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이제 지지를 해왔는데 그게 연예인을 이제 막 응원하고 막 그런 그 지지하는 팬덤과 방식이 유사해졌다 뿐이지 충분히 이제 그 정치적 주체들이 잘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의무도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들을 다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팬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개인적으로 우리 당 전당대회만 봤을 때 또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살펴보게 되면 사실 네.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팬덤 문화가 사실 지금의 주요 정치 문화를 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네. 네, 우리 당 입장에서 사실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흥행했다. 왜냐하면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투표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식의 선거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유권자들이 원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정책적인 비전, 성숙한 토론 문화 이런 걸 원했는데 사실은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우리 당 내에서도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당의 전당대회인데 오히려 야당의 공격이 빌미만 주는 것들을 많이 또 만들어줬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지만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랑 좀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전당대회 지지율을 보게 되면 90% 이상 나왔잖아요. 사실 이것도 팬덤 문화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근데 분석할 수 있죠. 그만큼 한 명이 독주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어대명이었나요? 네, 그런 어대명이요. 그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은 우리 당에 비추어 봤을 때 네. 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많이 묻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방선거를 2년 앞둔 상황 그리고 대선을 3년 앞둔 상황에서 사실 지금 당권을 잡는 이제 각 당의 대표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당권의 장악. 우리 다음 주제인 이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아까 말씀하신 게 분명히 맞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은 충분한 컨벤션 효과를 불러와야 돼요. 그렇게 기획을 해야 맞고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늘어난 이제 지지율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그렇죠. 중요한 네.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그 가장 시급한 과제, 한동훈 대표 체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확실한 당권의 장악.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그 다양한 뭐 네거티브나 아니면 그런 분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봉합을 해서 한동훈 체제를 네. 이끌 적극적인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비대위원장 당시에 불과 얼마 안 됐지만 네. 비대위원장 당시에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한동훈 대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방향이 몇 번씩 꺾인 적이 우리는 이제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권 장악이 필수적입니다. 당권 장악이 최우선 근무다. 네. 사실 충분히 공감하는 말이고 사실은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과 좀 비교했을 때 사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비대위 체제로 왔었고 한동훈 대표도 그전에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와 그리고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전통성도 다르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졌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은 당대표가 핵심적으로 자기의 아젠다를 끌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네 사람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그 구축한 기반으로서 정책적인 기반을 펼치면서 이 모두를 어울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런 장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집된 힘이 과연 이제 당의 움직임 혹은 당의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는데 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또 다시 분석해봐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 체제로 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당권 장악인데 그럼 인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면은 좀 개파 안배가 절묘하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부 인선 어떻게 될까요? 네, 뭐 한동훈 대표가 던졌던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보면은 당내 개파는 이제 없다. 능력 위주로 인선하겠다는 메시지를 정말 언론에 많이 내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직의 장악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은 화합적인 부분을 보시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우리 당의 대표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 나왔는데 결국은 이 네거티브식으로 가다 보니까는 국민들한테 사실 좀 많이 실망감을 안겨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수습을 해서 우리의 하나의 이제 원팀으로서 뭉쳐서 갈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굳이 내 편이라고 해서 뭔가를 다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안을 수 있는 인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능력 그리고 뭐 대화 개판 없다라는 부분에 쓰니까 아마 좀 골고루 섞이는 탕평책 형식의 인선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탕평책 이사라는 평을 들었고요. 탕평책인데 기계적 탕평책인지 아니면 정말 그 질적 통화까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네. 확실한 것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은 봉합된 게 전혀 아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갈등이 또 빚어질지 모르는데 네. 다양한 예시 중에 뭐 일례로 이번에 그 공소 취소 청탁 관련 발언 네. 한동훈 대표는 그 다음 날에 그 발언이 있은 다음 날에 아차 실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치밀한 계산 이후에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제가 아마 나경원 뭐 의원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통합을 할 것이다 이제 뭐 얘기를 했었는데 통합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 공소 취소 청탁 발언 자체가 네. 내가 이만큼 들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나는 이 정도까지는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덤비지 메시지를 마라.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비단 나경원 의원이나 아니면 원희룡 전 장관에게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던진 메시지라고도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보다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서로의 약점과 강점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한동훈 지금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음 대권 주자로 나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가장 지금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환경과 배경을 이해해 봤었을 때는 충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대통령 역시 우리 당이고 결국은 네. 한동훈 대표 역시 우리 당이잖아요. 근데 그 둘의 관계가 사실은 국정 초기에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로 비춰졌었고 지금 이제 정치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갈라지는 관계가 되면서 이제 당정 분열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거는 분열됐다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아까 앞에 오영준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어떠한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계속 비출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건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던졌으면 다시 이 부분을 희석시킬 수 있고 통합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 내부 네네. 봉합하면서 당정 관계까지 봉합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이제 한동훈 대표의 과제일 수 네. 있겠다. 또 봉합을 잘 해내면 그만큼 또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우리 홍 시장 그리고 경북도지사와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할 거냐. 지금 조금 멀잖아요. 많이. 다들 아실 텐데. 특히나 홍 시장 비판 수위가 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께서 또 이제 SNS에 중앙정치 관여 않겠다라는 말로 또 이제 당분간 또 절필을 선언하신 것 같은데 몇 번째 절필 선언인지 사실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얘기들 중에 양립 불가한 떴다방 세력은 잊어버리고 대구 시정에만 집중한다. 그럼 지금까지는 시정에 집중 안 하셨단 말씀이 되잖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이철우 지사도 그렇고 지금 그 두 분에게 있어서 한동훈 대표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거예요. 지금 대구 경북 통합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과제들을 이제 지역에서는 이행을 하고 있으면서 중앙 정치에 이제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죠. 아무리 봐도 홍 시장이랑 이철우 지사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본인들의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이다. 저는 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짤막하게 요약하면 사실은 홍 시장이 가지고 있는 컬러는 항상 똑같거든요. 그냥 할 말한다, 네. 내 식대로 말하겠다 이건데 네. 근데 그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그게 유행에 따라서 이 말이 맞을 때는 와 박수를 받는 거고 이 말이 아닐 때는 비난을 받는 건데 결국은 홍 시장의 색깔은 그대로일 거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 체제가 과연 어떻게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따라서 홍 시장의 발언들과 이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뭐 색깔이 어떻든 간에 지금은 시급한 게 행정 통합인데 이 통합을 잘 끌어 가고 싶은 게 이제 이 지사와 홍 시장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려면 한 대표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자, 어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는데 현재 논의 과정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적어도 대구랑 경북이라는 이 정말 광역단체가 네. 이 정도 이제 그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갈수록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온 기사들을 종합을 해보면 8월 달까지 정부 관계부처 협의 최종안 확정, 9월에 시도의회 동의, 10월에 국회 특별법을 상정할 계획이다라고 이 얘기를 저는 들은 순간 정말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어떻게 3개월 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이행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시도의회는 일단 차치하고 네.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그렇죠. 일인데 적어도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저는 공감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특히 한동훈 체제에 들어와서는 이제 뭐 인선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수도권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데 과연 그 과정 속에 대구 경북 통합에 일하는 이 과제에 조금 더 그 신경을 쓸 여유가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권영진 시장 때부터 사실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전에 이미 얘기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속도가 더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요. 사실은 저도 조금 한 가지 의문점은 드는 거는 정말 지금 계획들이 빠르게 추진이 되고 이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점점 그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이게 또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실 일부에서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뭐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야 대화 주체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또는 자기들이 빠져 있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속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구성원들끼리 소통하는 부분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나 생각은 합니다. 지금 이제 경북 지역, 특히나 북부 지역 반대 의견이 더 확산된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세법이 얽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은 이대로 진행이 되면 경북 지역에 지금까지 이제 농어촌 지역 아니면은 그런 자치군 아니면 자치시로서 누리던 모든 혜택들을 다 잃어버리게 그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경북 북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대구시에서 내놨습니다. 겨우 내놓는다는 것이 카지노 관광단지예요. 네. 이게 굉장히 코미디거든요. 사실은 숙이 성의 없는 계획 안에 경북 특히 경북의 그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장들과 의원들은 정말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저성장 그리고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국가 단위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힘들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카지노 사업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컨벤션 효과든 여러 가지 것들을 경제적으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안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결국 뭐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도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한 대표 체제도 그렇고요. 대구 경북 통합안도 그렇고요. 이제 화합과 봉합, 통합이라는 아젠다가 반드시 좀 선행해야 된다는 거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TK 광장의 결투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